지난주에 이제 지상권 중에서 특수지상권 했죠. 그 중에서 구부지상권은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목 소유 목적으로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소유하면서 분묘된 제사수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된 그 바닥 면적인 분묘기지와 주위 공지를 사용식할 수 있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그랬고, 취득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타인 토지에 무단 설치하고 20년 경과한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세 가지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고 타인 토지로부터 자기 토지 편익을 받는, 그러니까 타인 토지로부터 자기 토지 편익에 그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그런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했습니다.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고요.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으며,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의 특징이라고 해서 지역권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역지는 공용적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수반성이라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다만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수반성,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불가분성,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요 정도는 꼭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유치권하고 저당권 했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타인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법정 담보물권이죠. 포기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우선 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권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유치권, 상류권 5개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유치권자의 권리가 있었죠. 유치할 권리, 환가를 위한 경매권, 간이변제 중단권,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여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의 충당할 권리, 유치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런 것들이 권리였죠. 의무 2개,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보관. 그 다음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의무. 유치권 소멸 사유. 자,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여기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 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유치권 소멸 청구.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 점유 상실에 의한 유치권 소멸. 이런 것들이 유치권 소멸 사유였어요. 그죠? 그렇게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고 그 교환 가치를 지배하다가 나중에 그 교환 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이었죠. 저당권 취득은 99% 약정, 즉 법률 행위를 통해 취득하는데,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등기 이렇게 해야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에서 몇 개만 봤어요. 첫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그 중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이라고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하나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목적물이 압류가 된 후에는 과실에도 효력이 미친다. 여기 한 세트. 두 번째, 일괄경매권이 있었죠.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도 있다.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했을 때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고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인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제3취득자는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었으며, 제3취득자가 된 이후에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었다. 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 소멸과 관해서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한다 그랬는데, 이때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OX 확인해 볼까요? 후딱. 1번이 구분지상권이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밑에 공작물까지죠. 수목 안 되지요. 수목 지워야 되죠. 구분지상권은 수목 안 된다 그랬습니다. 2번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죠. 분묘 기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2번도 틀렸죠. 3번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이라고 그랬습니다. 틀렸죠. 4번 요역지와 승역지가 바뀌었죠. 요역지는 일필 토지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하죠. 전세권을 빼먹었네. 네. 전세권에서 꼭 기억할 게 뭐죠?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다만 건물 전세권만은 1년 미만으로 정할 때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거기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는 지워야 되죠.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13조가 적용돼서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거나 이거 지워야 됩니다. 6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포기특약은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7번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8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물건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가? 있다. 갑의 자동차를 을이 빌려 타다가 고장이 나서 을이 수리를 맡겼을 때 수리계약은 을이 했으니까 채무자는 을,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는 갑. 이때 수리업자 병은 수리를 받지 못하면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 목적으로는 반드시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9번은 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거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채권. 이런 말이 나오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유치할 권리가 없다라고 해야 되죠. 10번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이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그냥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11번 채무자 이외의 제3자적 물상보증인도 설정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12번 저당권이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는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는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하니까 토지의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 혜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13번이 일괄경매권이죠.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청권이 인정이 되려면 건물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없었어야 되죠.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일괄경매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13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가능한 이런 지문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